롯데의 2025 시즌 초중반 누가 봐도 위기였습니다. 에이스 박세웅은 흔들리고 찰리 반제의 부상으로 인한 방출, 그리고 주전 선수들의 연이은 부상 이탈, 중심 타선은 부상으로 무너졌고 선발진은 구멍투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롯데는 전반기를 3위로 마쳤는데요. 비결은 하나, 잇몸 야구를 넘어선 화수분 시스템을 통한 리빌딩 아닌 리빌딩. 장두성, 박찬영, 이민석, 홍민기 등 기회는 곧 성장으로 이어졌고 전력 공백은 신예들의 에너지로 메워졌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는 다른데요. 체력, 집중력, 전력 누수까지 견뎌내야 진짜 강팀입니다. 잇몸만으론 부족합니다. 부상으로 이탈했던 주전들이 복귀하며 이제는 송곳니를 드러낼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2025 시즌 전반기 롯데 자이언츠의 가장 놀라운 키워드는 단연 화수분 야구였는데요. 중심 타선의 붕괴, 주축 선수들의 부상, 선발진의 난조 등 온갖 악재에도 불구하고 롯데가 리그 3위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전력 외의 자원으로 여겨졌던 신예들이 주전 자리를 꿰찼기 때문입니다. 그 선봉에는 장두성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대주자로 주로 활용되던 자원이었지만 황성빈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리드오프로 투입되자 전혀 다른 선수로 재탄생했습니다. 전반기 타율 2할 8푼 6리, 52안타, 11도루. 전년도 타율 1할 5푼 6리에 불과하던 그가 이 정도의 성장을 보였다는 건 기적이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인데요. 발 빠른 주루 플레이와 안정된 외야 수비는 이미 정평이 나 있었지만 타격에서의 폭발력까지 더해지며 황성빈의 빈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렸습니다. 박찬영의 존재감도 놀라웠는데요. 독립리그를 거쳐 육성 선수로 어렵게 프로에 입단한 박찬영은 주어진 기회를 철저하게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입단 후 한 달 만에 1군의 콜업, 수비 포지션을 가리지 않는 멀티 자원이라는 장점에 더해 타석에서의 집중력까지 갖췄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경기에서 훈련보다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라고 평한 만큼 그는 단순한 깜짝 활약이 아니라 전반기 진짜 전력 자원이었으며 후반기가 더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투수진에서는 이민석과 홍민기가 새로운 희망이 됐습니다. 특히 이민석은 평균 구속 150km에 달하는 강속구를 바탕으로 5월 데뷔 첫 선발승을 기록하며 선발 자원으로 입지를 굳혔는데요. 볼넷을 최소화하면서도 이닝을 책임지는 운영 능력이 빠르게 발전했고 볼넷 없이 효율적인 투구로 팀에 기여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은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선발 로테이션에 안착한 몇 안 되는 신예 투수 중 하나로 우뚝 섰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선수로 홍민기가 있습니다. 2020년 입단 이후 좀처럼 기회를 받지 못했던 그는 마침내 전반기 후반 들어 화수분 야구의 결정판으로 떠올랐습니다. 직구와 슬라이더 단 두 가지 구종만으로도 타자를 압도하며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두 차례 선발 등판에서도 가능성을 증명했습니다. 비록 승리는 따내지 못했지만 김태형 감독은 후반기 전천후 자원으로 활용할 계획을 공개하며 선발 로테이션 진입을 기대하게 하는 선수입니다. 이처럼 신예 4인방은 단순히 공백을 메운 대체 자원이 아닌 전반기 롯데를 3위로 이끈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이들의 발견은 그 자체로 롯데 야구의 지형을 바꾸는 사건이었고 화수분 시스템이 단지 구호가 아니라는 걸 실제로 증명해냈습니다. 만약 후반기 복귀하는 주전들과의 시너지가 폭발한다면 롯데는 다시 질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전반기 롯데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정작 기대를 모았던 주축 자원들이 흔들렸다는 점은 분명한 현실인데요. 롯데가 후반기에도 상위권 경쟁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이 베테랑 라인의 반등이 반드시 전제돼야 합니다. 우선 가장 뼈아픈 부진은 박세웅입니다. 시즌 초반 빠르게 8승을 획득하고 토종 에이스로 기대를 모았지만 5월 중순 이후 완벽히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7경기 9승 6패, 평균 자책점 5.38. 선발 투수는 승패보다는 평균 자책점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5점이 넘는 결과는 상당히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재구 및 컨디션 난조로 박세웅이 등판하는 날이면 팀의 연승이 끊기거나 연패가 이어지는 등 분위기 반전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습니다. 문제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팀 내 중심 선수로서 무게감과 존재감이 무너진 것입니다. 외국인 투수 터커 데이비슨도 마찬가지인데요. 시즌 중반에 제구력이 무너지면서 구단이 기대하는 외국인 투수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안정적인 로테이션 운영이 가능한 자원으로 기대됐지만 시즌 중반 오히려 불펜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모습도 보였죠. 롯데가 전반기 팀 불펜진 연투 횟수 116회, 멀티이닝 등판도 80회, 3연투 21회로 리그 최다인 점은 바로 선발진의 한계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지표입니다. 또한 유각 남은 수비와 리더십 측면에서는 분명 기여도가 있으나 포수로서의 리그 최상위권 활약은 미치지 못했습니다.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이 떨어지는 문제도 불거졌죠. 그나마 찰리 반드의 대체자로 알렉 감보아의 활약이 어느 정도 선발에 무너진 축을 되찾았는데요. 만약 감보아마저 성적이 좋지 못했다면 롯데는 더 힘든 시즌을 보냈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준우, 레이에스 등 팀에 공헌을 한 베테랑도 있었지만 2군 자원이 더 빛났던 롯데의 전반기였습니다. 그러나 후반기에는 더 강한 팀들과의 경쟁이 이어질 예정이고 여름철 선수 체력 분산, 타팀 전력 강화 등 변수가 많아지는데요. 여러 부상 선수들의 복귀와 맞물려 체력 관리에 신경 쓴다면 다른 팀보다는 체력 안배에 충분히 강점을 보일 수 있습니다. 결국 기존 주전들의 반등 없이는 상위권 도약은 물론 3위 수성도 위태로울 수밖에 없는데요. 김태형 감독이 전반기에 신예들에게 기회를 주며 전력의 폭을 넓혔다면 후반기에는 베테랑들이 제 몫을 해주는 팀이 되어야 진짜 경쟁력을 갖출 수 있습니다. 전반기 중반 최준용이 어깨 부상에서 복귀하면서 불펜 운용이 보다 유연해졌고 윤성빈도 불펜으로 자리를 이동한 이후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다만 구승민과 김진욱에게 기대했던 피칭이 살아나지 않았고 선발 마운드의 붕괴로 인하여 불펜도 피로 누적의 갈림길에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와 관련하여 대책을 세워야죠. 또 하나 간과할 수 없는 후반기 변수는 바로 수비 집중력인데요. 전반기 인플레이 타구를 아웃 처리한 비율이 0.665로 지난해보다 향상되었지만 전반기 막판으로 갈수록 주축 야수들의 실책이 늘어났습니다. 전민재의 포구 실책, 유강남의 포일 등으로 김태형 감독이 문책성 교체를 단행하는 장면까지 나왔죠. 이는 단순히 경기력의 문제가 아니라 체력 저하와 집중력 부족이 야기한 결과로 해석됩니다. 젊은 야수진의 한계도 보였는데요. 현재 롯데의 내외야는 풀타임 경험이 적은 20대 초중반 선수들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비에서의 순발력과 에너지는 분명히 높지만 시즌을 길게 소화하는 체력과 경기 운영 능력은 다소 부족할 수밖에 없죠. 결국 롯데가 선발진의 이닝 소화 부족, 불펜 과부하, 체력 저하, 수비 집중력 약화라는 악순환을 끊지 못한다면 후반기 흐름이 급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대로 이 고리를 전략으로 끊어낸다면 롯데는 전반기 이상의 파괴력을 가진 팀으로 거듭날 수 있죠. 롯데 자이언츠는 전반기 동안 젊은 피의 성장과 김태형 감독의 결단력으로 3위라는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하지만 후반기는 더욱 치열한 생존 경쟁의 무대인데요. 신예의 반짝 활약을 넘어 기존 자원들의 분발과 체력 관리, 불펜 효율성, 수비 집중력 유지라는 과제가 롯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고비를 넘긴다면 44년 롯데 역사에 남을 새로운 반전도 가능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